네, 안녕하세요 드림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주식 드림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8월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다들 휴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코시국이라 어디 마음껏 여행도 못 가는 이 상황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거기에 지난 7월은 우리 드림이 분들에게 더운 날씨만큼이나 힘든 시장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 이후부터 무서운 상승 랠리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는 최근 8개월간 연속 양봉까지 띄우며 질주하듯 상승했는데요. 이제는 조금 어색하기까지 한 음봉이 출현하면서 9개월 만에 상승세는 잠시나마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순매수 물량이 7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작년 동학개미운동 열풍과 함께 3월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9조 원 가까이 사들이고 2020년 한 해 동안 63조 8천억 원의 사상 최대 순매수 기록을 7개월 만에 경신한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은 2020년 한 해 동안 24조 7,130억 원의 규모였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순매도 물량이 24조 2,360억 원으로 7개월 만에 작년 전체 순매도 물량에 근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34.12%까지 줄면서 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수치상 집계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개인 투자자, 즉 개미들이 힘들게 떠받치고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다가오는 8월 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 증시는 2020년 작년 2차례 정도 그리고 올해 3월과 5월에 단기 조정 기간을 거치고 상승했는데요. 물론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냥 건강한 조정이었어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공포였겠죠. 조정 때마다 시장은 각종 이슈를 동반하며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주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단기 조정에 불과했던 기간을 지나 미 증시와 국내 증시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지난 가파른 상승 랠리와는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미국은 팬데믹 이후 제로금리 기조유지와 무제한 양적 완화, 정부의 막대한 부양책 재정 지출, 백신 보급 등을 바탕으로 V자 경기 회복을 실현했는데요. 중국은 미국보다 더 일찌감치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제 회복 가속화에 한국의 자산시장은 덩달아 상승 랠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2021년 8월 현재는 어떨까요? 물론 7월 한 달의 하락이 지난 과거처럼 단기 조정의 기간이었고 8월과 9월에 더 큰 상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7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하락장의 시작 또는 지루한 횡보장이 될 수도 있겠죠. 주식 드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장은 상승 요건보다는 단기적인 하락 요건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요건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미 연준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현지 시각으로 2일 CNBC에 출연해 일자리가 80만 개 늘어날 경우 이르면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줄여나갈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FOMC 위원 중 한 명인 윌러 이사의 정책 방향 언급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 위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윌러 이사의 말처럼 10월부터 유동성 공급 축소로 발표된다면 뉴욕을 비롯한 우리나라 증시는 언제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백신의 존재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백신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작년 초를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가 이루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상의 전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미국보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 연준보다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연하게도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니까 가계에는 큰 부담입니다. 낮은 금리 덕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의 자산으로
자금이 많이 쏠린 상태인데 금리가 인상되면 이른바 자산 거품도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크아웃이란 경기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만큼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뜻하는데요. 현 주가가 내년 실적까지 선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을 넘어서는 다른 주가 견인 요소가 있어야만 상승세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미국에 상장한 기술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책을 발표했는데요.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 25개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인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하며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요인을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저도 투자자 중 한 사람으로서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주식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하는 데 반해 주가는 진폭이 커 주식시장은 항상 버블이 존재합니다. 외환위기 직후, 금융위기 직후, 그리고 이번 팬데믹 직후 같이 어떤 주식을 사도 돈이 복사된다 라는 장은 아주 예외적이라는 걸 우리 드리미 분들이 꼭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8월과 9월의 시장은 더 큰 상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을 기점으로 하락장 또는 지루한 횡보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며 스스로 준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 여러분, 잘 자요.